그래서 앞으로 아주 집요하게 중국과 일본인 멤버들이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은 편집을 세게 때릴 걸 예상합니다. 같이. 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걸스플래닛이 현재 2차 순위 발표식을 하고 탑9의 멤버들이 공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멤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탑9인데요. 여기에 지금 한국 멤버가 2명, 일본 멤버가 3명, 중국 멤버가 4명이 진출해 있고요. 이제까지 여기 안에서 베네핏 때문에 순위가 바뀌거나 탑9에 들어가고 나가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되게 크게 막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투표 흐름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 멤버들에서 대부분이 최종 데뷔 멤버에 들어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지만 한국 멤버가 뭐 강예선님 포함해서 최대 3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어쩌면은 최유진님 1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시청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국내 시청률은 지금 1%를 못 넘고 있죠. 이게 예전에 아일랜드보다는 소폭 좋은 시청률이지만 큰 차이가 없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해외에서 반응, 뷰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작진이 그 걱정은 안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다른 이제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기서 한국 멤버가 만약에 1명이나 2명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진짜 국내에서는 관심이 없는 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블랙핑크의 그 리사님 솔로가 그렇죠. 리사님이 동남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블랙핑크의 기존 기록들을 다 갱신하면서 솔로가 잘 되고 있는데 국내 지금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50위권이잖아요. 국내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마 그런 팀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예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팀이 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획사나 제작팀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리사님이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 YG가 나쁠 게 없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세우던, 유럽에서 세우던, 미국에서 세우던, 한국에서 세우던 그런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팀도 한국에서 제작을 했고 한국 활동이 주 무대긴 해도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당연히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일본에선 일본어로 중국에서는 중국어 버전으로 싱글을 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기본인데 한국어로 노래를 했을 때 좀 두각을 드러내기 힘든 팀의 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니주 한국 진출을 바라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어 발음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어로 불렀을 때 노래를 그 이상한 억양이 없이 들리게끔 부르는 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 못하면 진출하기 힘든데 이 친구들도 어쨌든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멤버들이 주요 파트들을 좀 맡아줘야 되는데 한국인 멤버가 적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어나 일본어로 활동할 때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한국인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팀이 망하거나 흥행이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중국과 일본이 인구들이 더 많고 그쪽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내에서는 블랙핑크 리사님처럼 관심이 너무 적을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잘 나가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작진들은 한국인 멤버들이 더 많이 들어가길 원할 거예요. 한국 활동, 한국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아주 집요하게 중국과 일본인 멤버들이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은 편집을 세게 때릴 걸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하면은 편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방송에서도 그랬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냥 자국민 멤버들을 엄청 그냥 뽑고 있기 때문에 편집이 어떻게 악의적으로 되든 말든 그냥 투표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결집을 해요. 한국 시청자들은 관심이 없어서 시청률도 적고 투표가 적은데 중국과 일본 분들은 이걸 많이 보고 있고 투표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 일본 멤버들한테 이상한 편집이 나오면 오히려 결집해서 투표를 더 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뭔가 베네핏을 더 세게 줘서 한국인 멤버들을 살리려고 노력해본다든지, 어쨌든 이제 제작진들이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수를 강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엔 뭐 조작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최초에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제안이 있죠. 그냥 국가별로 3명씩 쿼터를 돌아.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제안했던 건, 아예 AKB 시스템처럼 한국, 중국, 일본 팀을 3개 만들어서 9명씩 뽑고, 그래서 각자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이 중에서 투표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9명을 또 뽑아서 싱글 한 번 내서 활동 잠깐 한 달, 2달 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 나라에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 연도에 또 그때 인기 있는 멤버를 뽑아서 9명 한두 달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형식도 재밌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CJ의 생각을 유추해보면요, 프로듀스 시리즈가 한국에서도 잘 됐고 이제 중국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건너가서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프로듀스 시리즈를 조작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또 정부가 막고 있어서 이제 못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최근까지 그 중국에서 프로듀스 시리즈, 그리고 일본에서 했던 프로듀스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어서 CJ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하고 일본에 판권도 팔고 본인들이 제휴 맺어서 본인들이 가서 제작하고 뭐 계속 참여를 하긴 하지만,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거기에는 중국과 일본 각자 기획사들의 지분 교환도 하고 참여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냥 한국에서 이 세 나라를 묶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나라에서도 이 시스템을 좋아하고 되게 잘 되니까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결국 남자 시리즈인데, 먼저 이거를 좀 테스트 겸 가다듬기 위해서 여자 시리즈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다음에 남자 시리즈가 진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아예 쿼터를 3명 두거나, 아니면 어쨌든 한국에서 K-POP 팀이니까 한국인 쿼터를 4명을 둬도 불만은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냥 한국인 4명, 외국인 5명. 이게 걸스플래닛 999를 붙이면서 그 9란 숫자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최종 멤버도 9명을 했거든요. 원래 12명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남자 시리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많아서 시청률이 너무 저조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기존 프로듀스 시스템을 계속 이끌고 나가기에는 사람들이 매우 식상해 하는데 오디션 방송에 대한 큰 메리트는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다가 이 중국과 일본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CJ의 도전이자 뭐 승부수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과 일본이 어쨌든 훨씬 더 큰 음악 시장이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서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활동은 어려워져도 그분들 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고 앨범 사거든요. 수익은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일본은 활동도 할 수 있고 음악 시장도 크고요. 근데 이게 이런 CJ나 어떤 특정 기획사가 중국과 일본에 제휴를 많이 하고 그 교류 협력을 많이 하면 한국인 가수들, 연예인들, 뭐 아이돌들이 그 중국이나 일본에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의외로. 그러니까 중국에 같이 어떤 협력 일을 하고 뭐 방송국이나 큰 기획사랑 연결선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기획사에 있는 아이돌들을 그 나라에 그 프로모션 하기가 엄청 유리해요. 특히 중국은요. 중국은 아직도 동료, 형님, 이런 지인, 친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청 톱 아이돌, 예를 들면 뭐 수지나 뭐 BTS나 세븐틴이나 이런 팀들이 중국에 그냥 유명하니까 가서 막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초기에는 다 아는 사람이 연결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그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그 시장에 바로 그냥 진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 연결선이 있었는데, 근데 CJ가 그 역할을 먼저 선점해서 앞으로 K-POP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려는 팀들도 우리 CJ 라인을 타야 된다라는 걸 선점하려고 이 승부수를 띄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잘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향후 국내에서도 엠넷이라는 큰 음악 채널을 갖고 있고, 이런 그 오디션 방송도 하나 갖고 있는 CJ가 중국과 일본 시장의 아이돌들이 진출할 때도 국내에 있는 CJ를 경유해야 되는
그런 연결선을 구축한다면 되게 강력한 엔터테인먼트에서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업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아마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실제로 이 친구들이 한국인 멤버가 적게 되더라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마리츠지 쿼터제를 둔다던가 국가별로 팀을 운영한다던가 그런 재밌는 형식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어쨌든 생각은 해보네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도 외국인 멤버들의 득표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유독 수루이치가 안 좋네요. 역시 항매원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차이빙 님도 조금 저 순위치고는 한국 투표가 낮지만 그래도 많거든요. 와, 이게 참 사실 여기에서 냉정하게 실력만 보고 투표를 한다고 치면 메인 보컬이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메인 보컬을 할 수 있는 분은 보라님과 후야님님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후야님님은 CJ가 생각하는 이제 걸그룹의 느낌하고 좀 안 맞죠, 캐릭터랑. 근데 보라님은 들어가기 거의